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눌러쓴 손팻말을 들고 분향소 앞에 섰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언어는 다르지만 진실된 사죄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뜻은 같습니다. 제대로 사죄하고 제대로 조사하라. 기자회견에 나선 유족들은 아리셀 측이 사과에 앞서 대형 로펌부터 선임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기 지나갈 때 유족들 만나서 우연히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 그 어떤 누구도 사죄 받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아리셀이 유족 개개인이 아닌 협의회를 거쳐 소통할 것과 유족 측 전문가를 진상조사에 참여시켜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체 어떠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짓기 전에는 저희는 장례를 치를 생각이 아니고요. 참사 일주일째인 오늘까지도 합동분향소에는 영정사진이 걸리지 않은 채 조문객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담 공무원을 유가족과 연결해 법률 지원과 이동 편의 등을 밀착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을 골라 매년 안전감독을 하지만 아리셀은 지난 5년간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한 위험성 평가에선 아리셀이 3년 연속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화성 화학물질로 화재와 폭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서 벌어진 결과입니다. 정부의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1인당 2천여 개, 2만여 명의 그 노동자들을 감독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점검과 감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좀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보상한 협의 없이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재 참사 닷새가 지났지만 오늘도 합동분향소엔 영정사진과 위패 없이 조문이 이뤄졌습니다. 분향소에서 만난 하청업체 메이셀 근로자는 그동안 원청 아리셀을 통해서만 업무 지시받았고 안전교육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교육 못 받았어요, 여기는. 우리는 못 받았어요. 혹시 공장에서 용역업체 직원, 그러니까 메이셀 직원분들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났어요.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아리셀 박순관 대표를 다음 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참사가 난 아리셀 공장 내부는 고위험 물질인 리튬이 가득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을 중심으로 매년 산업안전감독과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리셀은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의 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인가 그 성립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감독 대상으로 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선 9차례나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했지만 이상 없음 판정만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리튬이 유해 화학물질이 아닌 탓에 아예 검사 항목에서 빠졌기 때문인데 느슨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대형 인명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3명의 사망자 가운데 3명이 조용히 장례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유족들은 사고 진상 규명과 보상책이 마련되면 장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장례나 이후에 이 살아남은 이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까지도 가지고 와서 협상을 했을 때 그런 안들이 마련됐을 때 장례를 할 수 있는 거지. 공장에 남은 전해액 1,200리터를 수거하면서 사고 현장 처리는 일단락됐습니다. 유가족 한 명이 사과를 하러 온 아리셀 박순관 대표를 부여잡고 오열합니다. 끝내 주저앉은 여성은 이번 참사로 24살 어린 아들을 잃은 어머니입니다. 답을 좀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함께 온 아리셀 본부장이 무릎을 꿇었지만 유족들의 분노와 슬픔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 엄마를 잃었어요. 엄마를. 예? 장가를 보내야 된대. 예?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이틀에 걸친 부검과 유전자 감식으로
사망자 23명 전원에 대한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이제서야 딸의 죽음을 확인한 어머니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말한 딸 들었어요? 딸 들었다면 모른다고. 오늘 그때는. 올가을 결혼을 앞둔 딸을 잃은 아버지는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보고 울분을 토해냅니다. 뭐 직장에 다닌다고 돈 번다고 뭐 다니는데 완전 사람 태우는 화랑 들어야 되더라고요. 아 진짜 한심해요. 누구도 눈물밖에 안 나. 유가족 한 명은 부검을 마치고 장례식장에 안치된 사망자를 보고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유가족마다 뜻이 엇갈리며 합동 분향소엔 아직 영정사진도 놓이지 못한 가운데 화성시는 유가족 뜻에 따라 합동 장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리셀의 모 회사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에스코넥입니다. 지난 4월까지 아리셀에 인력 공급을 했던 한신다이아도 명목상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법인 등기상으로는 에스코넥 건물 2층에 한신다이아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이곳에 사업장은 없습니다. 에스코넥은 취재를 막아섭니다. 우리가 뭐 어디 위에서 명령 떨어진 대로 관계자 외에는 일체 출입을 못하니까. 한신다이아 대표의 여동생으로 알려진 메이셀 대표는 지난달부터 아리셀 건물 2층에서 사무실 주소를 등록하고 외국인 인력을 공급했습니다. 메이셀은 1차와 2차 전지 제조업으로 등록했지만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구인 사이트엔 단순 업무, 면접 없음, 바로 출근 가능 같은 문구를 강조했습니다. 인력 사무소를 방불케 하는데 주변 산업단지에서 일용직 조선족을 이용한 이런 형태의 위장 불법 파견은 지극히 흔한 일입니다. 안전교육은 사치에 가깝습니다. 위에서는 다 안전교육을 한다고 하지만은 안전교육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요. 막말로에서 들어와가지고 일만 하는 거지. 유가족을 만난 아리셀 측은 다시 한번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확히 도급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도 명확히 밝혀질 예정입니다. 거짓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이 메이셀과 맺은 서면 계약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단지 구두 계약만 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튬 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작업 계획서를 살펴보고 대피 매뉴얼을 제대로 배치해 실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를 대비해 진화와 피난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참사 발생 3개월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대형 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화재로 발생된다면 연소 확대도 너무 빨라가지고 대처하기 힘들다. 관계자한테 그거에 대한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실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위험물을 초과 저장해 적발된 점, 또 참사 이틀 전 비슷한 유형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 관리 부실 정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생존자를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유독가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공장 내부의 배터리 전해액 처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불타버린 공장 2층에는 인력 파견 업체 메이셀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엄밀히는 하청업체 메이셀 소속으로 원청인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전형적인 사내 하도급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모두 합법 체류자인 만큼 사내 하도급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업무 지시를 누가 했는가입니다. 파견법상 업무 지시를 원청 아리셀이 하면 불법 파견이 됩니다. 아리셀은 불법 파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하청업체 메이셀은 업무 지시를 아리셀이 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업무에 투입됐는가도 문제입니다. 방문 취업 동포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제조업에 근무하려면 특례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리셀과 메이셀 모두 이런 특례 고용 허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메이셀 대표이사 자택을 찾았지만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도급계약은 저희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좀 더 그 내용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18명의 외국인 근로자 시신 앞에서 원청과 하청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